주유소 세입자가 무자료 석유 거래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면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주인은 임대료는커녕 주유소 등록까지 취소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악의 고장 영동군이 내년 9월부터 한 달간 세계 최초로 국악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우리 국악의 발전은 물론 세계의 전통음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지만 행복한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비장애인들도 시각장애를 체험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주의 한 주유소 세입자가 무자료 석유 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면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주유소 주인만 임대료는커녕 영업 정지에 주유소 허가까지 날리게 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 한 주유소. 아침 일찍부터 경유를 넣으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이 주유소 경유의 리터당 가격은 1,366원. 충북 평균 1,660원보다 300원 가까이 저렴하다 보니 인근 지역에서까지 찾아옵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기름값이 제일 저렴해서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주유소는 무자료 거래로 수차례 적발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올해 1월 이 주유소를 임대한 황모 씨가 한 달 만에 무자료 석유 거래가 발각되면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4월에 또다시 영업정지, 5월에는 2차례나 연거푸 적발된 데 이어 6월에는 5회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함께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하지만 이 주유소는 단 한 번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시간을 끌면서 영업을 계속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게 해제가 되는 거죠. 즉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벌면서 계속 판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5차례 적발된 무자료 석유 판매량은 무려 190만 2천 리터, 매출액으로는 약 31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낸 건 과태료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무자료 거래로 해서 기름을 저가에 구입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탈세할 목적인 걸로 지금. 게다가 주유소 주인은 임대료는커녕 주유소 등록까지 취소됐지만 임대인과 벌써 몇 달째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당한 거죠, 이거는. 뭐 재산권이나 모든 소득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되고. 경기도 포천의 한 주유소도 이 임대인에게 임대를 주었다가 똑같이 무자료 거래로 적발돼 불과 2달 만에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스쿨존과 유치원,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인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충주에서는 교내 운동장에서 한 SUV 차량이 초등학생을 치어 상해를 입혔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번 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최고 기온이 35도였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올여름에는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른 오늘 오후 70대 유상열 할아버지는 때이른 6월 더위에 길고 긴 여름나기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창문을 다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어보지만 후텁지근한 공기만 실내를 돌 뿐 더위를 견디기엔 역부족입니다. 전기료 격정에 에어컨 설치는 언감생심입니다. 누구 말따나 에어컨 저거 하면 또 에어컨 전기세 나가고 뭐 저거 해서 그래서 선풍기는 또 아주 더울 때만.
올해 무더위는 이미 지난 4월 말 예견됐습니다. 지난 4월 28일 단양군의 낮 최고 기온이 30.8도를 넘어선 겁니다. 이번 주 도내 최고 기온이 단양 35도, 음성 영동 34.5도를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오늘 음성의 낮 최고 기온도 34도, 단양 33.9도, 영동 33.6도 등 30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 6월 최고 기온인 35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6월과 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강수량의 경우 7월과 8월은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에 지금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만 9명.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엑스포는 세계 여러 나라가 참가해 각국의 문화예술이나 생산품을 합동으로 전시하고 교류하는 박람회인데요. 국악으로 유명한 영동군이 내년 9월부터 한 달간 세계 최초로 국악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국악 엑스포 어떤 구상을 갖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악의 아버지 난계 박연 선생의 고향 영동군은 해마다 국악축제를 개최하는 등 국악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천면 일원에는 국악타운을 이미 조성해놨는데 이 국악타운이 국악엑스포에서 방문객의 체험 활동을 도맡습니다. 먼저 사물놀이와 가야금 등의 악기, 난타를 경험할 수 있는 국악체험촌을 활용합니다. 최대 300명까지 한 번에 수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국악에 참여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국악 제작촌에서는 작은 타악기와 현악기를 직접 만들어보고 바로 옆에 위치한 난계 국악박물관은 박연 선생의 업적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름 5.5m, 높이는 6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북이 있는 천고각도 관광지로 활용하고 내년까지 18억 원을 투입해 200명이 투숙 가능한 숙박시설 등을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악 발전은 물론 전 세계의 전통음악이 상호 이해와 공감 속에서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읍내에 위치한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은 주 행사장 역할을 합니다. 영동체육관과 군민운동장 부지까지 활용해 세계 각국의 전통 공연과 문화를 교류하는 장으로 만들어 영동군만의 특색 있는 국악 엑스포를 꾸밉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137억 원이 투입되는데 방문객이 쓰고 가는 지출은 270억 원, 생산 유발 등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수적인 숙박이라든지 주변 관광 이런까지 연계시킨다고 하면은 그 파급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엑스포에 참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른 해외 방문객은 10만 명 이상, 국내 관람객은 1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상업을 위한 엑스포가 아닌 문화예술을 공감하는 자리가 될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내년 9월 12일부터 30일 동안 열립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는 시민 재난안전과 안전관리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해당 공무원과 부서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17일부터 7일간 재난안전기본법 등 37개 법령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에 정한 시민안전 분야 의무 준수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위법 부당한 사례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특정 감사로 전환해 면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집방 나들이조차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이들을 위한 작고 소박한 한마당 축제가 열려 시각장애인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잠시나마 행복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흥겨운 트롯 선율을 연주하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연주자들의 앙상블 연주단이 완벽한 화음을 선사합니다. 객석에 앉은 관객들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여가 선용에도 최고고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더군다나 이제 남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배운 거를 갖다가 선보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수년 전 갑자기 시력을 잃고 시각 장애인이 된 박성호 씨는 손을 이용한 비브라토 주법으로 맑고 깨끗한 하모니카 선율을 들려줍니다. 박 씨의 인생 여정은 행복한 하모니카 연주로 인해 다시 한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 악기 같은 걸 다뤄본 적도 없고, 근데 이게 시력 잃고 나서 이렇게 하모니카를 한 4년간 이렇게 배우면서 같이 호응도 해주고 하니까 그런 데서 보람을 느낍니다. 비장애인들은 시각장애를 체험하며 장애에 대한 공감과 함께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느낍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동에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 블록이라든지 또는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충북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청주시 지회가 주최한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는 30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연 지난해 복지대회가 성과를 거두자 올해 대회 규모를 더 키운 겁니다. 장애를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데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공통의 노력을 꾀하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그들의 복지를 위해 한 해 동안 힘써준 봉사자 등 모두 4명에게 표창과 감사패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울산 국제 아트페어가 개막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가 부족했던 울산에서 국내외 거장은 물론 떠오르는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까지 총망라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아트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반짝이는 새하얀 자개로 표면을 덮은 달 모양의 항아리.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연결을 표현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국빈 선물로 채택된 류지안 작가의 작품입니다. 강한 스테인리스를 활용해 토끼와 사슴 같은 여린 동물을 표현했습니다. 현대미술계 블루칩 김우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울산 국제아트페어에선 8개 국가 80여 개 갤러리가 소장한 4천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작가를 울산에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굉장히 다양한 각국의 작업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고, 그리고 작품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좋습니다. 특별 기획전과 관람객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헌옷과 폐 장난감의 재탄생, 친환경을 주제로 한 업사이클링전, 대형 조각품으로 꾸며진 실내 조각정원, 올드카를 예술품으로 변화시키는 라이브 페인팅전 등입니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떠오르는 MZ세대 작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키즈 도슨트, 미술 트렌드에 대해 소개하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라이브 드로잉이라든지 조각공원, 그리고 아트팝콘과 같은 다양한 체험전과 또 특별전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울산 국제아트페어는 오는 16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에서 계속됩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충북이 전국에서 삼겹살 외식비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삼겹살 200g 기준 가격은 14,340원이며 이 가격은 석 달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삼겹살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9,083원입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의 고액 기부자인 충북아너소사이어티의 89번째 회원으로 옥산 레미콘 권호철 대표이사, 두진건설 이규진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호철 이사는 25호 안어, 권광택 옥산 레미콘 회장, 이규진 이사는 27호 안어, 이두영 두진건설 회장의 장남으로 각각 충북의 세 번째 부자 안어 소사이어티가 됐습니다. 이들은 소외된 이웃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저수지 재난정보에 대한 공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 저수지의 수위 등 재난정보를 도내 시, 군에 즉각 공유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충북이 첫 사례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제천시의회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활용품 수거 활동비와 개인 보호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일원의 일상생활 필수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음성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6년까지 116억 원을 투입해 삼성면의 생활 SOC 기능을 늘리고 배후마을로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대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과 문화, 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문화복합센터도 신축할 예정입니다. 벌써 이렇게 더운데 한여름에는 또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앞섭니다. 소방청은 기상재해 가운데 폭염을 가장 큰 재해로 꼽습니다. 이 폭염에 무방비로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빈틈없는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